자, 이게 등비급수에 활용할 차례인데, 등비급수 활용이라고 했으면 옛날에 이제 문이과가 존재할 당시에 그 문과 애들 29번, 30번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문과 애들한테는 되게 어려웠고 이과 애들한테는 좀 풀만한 문제인데, 등비급수의 활용은 29번, 30번이긴 하지만 이게 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어렵긴 하지만 맞을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푸는 거에서 이제 명심해야 될 거는 활용이다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지금 앞에서 계속 한 거는 리미트 n1부터 시그마 n1부터 무한 들어갈 때 an을 구하는 거, 이거 구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로 넘어오는 풀이는 쉽다 이거야. 왜냐면 등비급수 공식만 사용해주면 되거든. 1-r분의 a다라고 하는 등비급수 공식을 사용해주면, 등비급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그 급수의 합을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공식만 쓰면 되니까, 첫째 항이랑 공비만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내는 게 활용 문제로 등비급수 문제는 많이 냈는데, 지금은 이제 문이과가 통합이 됐지만 선생님들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도 너희들한테 그냥 등비급수를 주면 너무 쉽게 너네가 푸니까 분명히 이제 활용으로 시험 문제를 낼 거다 이거야. 근데 그 활용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일반항 an을 찾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n을 찾아서 거기다가 넣는 과정이, 그러니까 그림이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에서 준 조건들을 통해서 an을 찾아서 저기다가 집어넣는 과정이 어려운 거지, 저기서 일로 푸는 과정은 여전히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로 푸는 과정이 여전히 쉽고 an을 구하는 게 어렵다면은 뭘 구하는 게 어려운 거냐면 a 곱하기 r의 n-1제곱을 만드는 게 어려운 거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 목적, 우리 등비급수의 활용에 문제 딱 만났을 때 우리의 목적은 뭘 보고 달려가야 되냐면 첫째 항 a와 공비 r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달려가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뭐 도형과 등비급수라든가 뭐 선한소수와 등비급수라든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도형과 등비급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없이 닮은 꼴이 생겨요. 그러니까 도형이 계속 작아진다라는 게 보통 문제가 되는 등비급수의 활용인데요. 그러니까 닮은 꼴 도형을 계속 닮게 그려요. 닮은 꼴 도형을 계속 닮게 그려서 거기는 그 도형의 뭐 넓이의 합이라든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길이의 합, 뭐 넓이의 합 등을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첫째 항이야, 뭐 첫째 항은 좀 노가다로 구하면 됩니다. 첫째 항은 어쩔 수 없어요. 첫째 항은 이제 여러가지 도형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너가 좀 노가다로 좀 구해주면 돼. 하지만 이제 공비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등비수열이 있으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을 찾아준 다음에 여기서 일로 갈 때, 여기서 일로 갈 때 뭘 곱했지? 이게 공비잖아요. 그치? 그래서 학생들이 잘못된 풀이를 하는 게 A2나 또는 뭐 A3나 이런 것들을 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둘째 도형의 넓이, 네가 이제 첫 번째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도형의 넓이를 구해보면 알겠지만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 굉장히 어렵다 이거야. 이게 쉬우면은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겠지, 그지? 도형의 넓이 구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근데 두 번째 넓이를 구하려고 해버리면 첫 번째 했던 짓을 두 번째 또 해야 되는데, 그 숫자가 이제 너무 커지고 아니면 숫자가 너무 작아지고 숫자가 너무 복잡해진다 이거야. 그래서 두 번째 항이나 세 번째 항을 구해서 여기서 뭘 곱해가지고 두 번째 항을 만들었지, 뭘 곱해가지고 세 번째 항을 만들었지라고 고민하는, 이게 잘못된 풀이야. 알겠지? 자, 이렇게 풀지 마시고요. 공비는 보통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닮은 꼴이 한없이 반복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공비는 뭐로 찾냐면은 그거로 찾습니다. 닮은 비. 자, 우리가 어차피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는 무조건 닮은 도형으로 밖에 나오질 못해요. 근데 그랬을 때 두 번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보다 닮은 비를 찾는 게 더 쉽잖아. 그 전 단계잖아. 닮은 비를 찾아야 넓이를 구할 수도 있지,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닮음인 삼각형을 이렇게 두 개를 줬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두 개의 닮은 삼각형에서 닮은 비 m 대 n을 찾아내는 것, 뭐야 이거? m 대 닮은 비 m 대 n인 거 찾아내는 것은 쉬워요. 그지? 자, 이거는 쉬운데 그때 얘의 넓이로부터 이 녀석의 넓이를 찾아내는 거는 그 다음 단계잖아. 닮은 비를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까지 가지 말자 이거야. 그냥 닮은 비에서 공비 찾아내가지고 문제를 풀자 이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여기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이 이겁니다. 자, 닮은 비가 닮은 비. 자, 닮은 비가 m 대 n일 때 넓이의 비
m제곱 대 n제곱이고 부피의 b는 m세제곱 대 n세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그지? 자, 닮은 비의 단위가 센티미터, 넓이의 비의 단위가 제곱센티미터, 부피의 단위가 세제곱센티미터이기 때문에 이 비들을 제곱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도형이 나오게 되는 요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요 녀석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이용을 해서 공비를 찾아주는 과정. 그렇게 해서 공비를 찾으면 그냥 1-r분의 a만 집어넣으면 된다 이거야. 자, 순환소수 같은 경우에는 다 분수로 나타내서 문제를 풉니다. 다 분수로 나타내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등비급수의 활용해서 첫 번째 점의 활용입니다. 자, PN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에 뭘 구하라 그랬냐면 좌표 구하라 그랬어요. 좌표는 x, y로 이루어져 있고 이때 x좌표와 y좌표를 각각 구해야 돼서 이거는 등비급수를 2번 푸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지?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여기가 첫 번째 P1이고 여기가 P2고 여기가 P3고 여기가 P4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 녀석이 이렇게 쭉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x좌표를 먼저 구해볼게요. 자, x좌표를 구할 때에는 첫 번째 항을 구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항. 첫 번째 x좌표는 이 녀석이 각의 크기가 30도이고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이 어쩌고저쩌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이렇게 내려보면은 자, 요 삼각형이 369 직가삼각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둬야지. 그지? 그랬을 때 여기 처음에 5에서부터 P1까지의 거리가 1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1이잖아. 자, 우리 x좌표만 일단 보는 거야. 알겠죠?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구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점의 좌표를 구하는 극한 등비급수 같은 경우에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2번 풀어야 되니까. 알겠지? 자, x좌표를 먼저 구해보면은 여기가 지금 이쪽 5에서부터 p까지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몇이 되냐면 루트 3분의 1이다. 맞나? 아닌데?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는 2분의 루트 3이다. 그죠? 2분의 루트 3이다가 나오겠지?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좌표가 2분의 루트 3이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좌표를 구할 건데 두 번째 좌표는 주의할 점이 여기 깔끔하게 지울게요. 여기가 2분의 1이고 자, 여기서도 이렇게 직가삼각형을 만들어내면 이것 또한 369 삼각형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얘도 369 삼각형인데 문제에서 얘기를 한 게 그 다음 선분의 길이는 그 전 선분의 길이의 4분의 1배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분의 1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분의 1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것도 369 삼각형이기 때문에 8분의 1의 루트 3배잖아. 그지? 그래서 8분의 루트 3이다가 되겠지. 자, 그러면 두 번째의 x좌표는 뭐가 되냐면 자, 오른쪽으로 2분의 루트 3만큼 가고 왼쪽으로 8분의 루트 3만큼 갔잖아. 그지? 이거를 2분의 루트 3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8분의 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자, 이제 세 번째 x좌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x좌표도 여기 이렇게 쓱 지우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내면 이것도 369 삼각형이잖아. 그지? 자, 근데 또 4분의 1배의 선분의 비편의 길이를 가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분의 1에 4분의 1이니까 32분의 1이야. 그지? 미안. 16분의 1이야. 그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절반이어야 되니까 이 녀석은 32분의 1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이 x좌표의 길이는 얘한테 루트 3배를 한 32분의 루트 3이다 이거야. 근데 얘는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갔잖아. 그지? 세 번째 항은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8분의 루트 3 한 거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갔으니까 더하기 32분의 루트 3을 한 것과 같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이제 이런 식으로 x좌표들이 이동을 한다 이거야. 그지? 그랬을 때 이거를 무한히 반복한다 이거자. 그랬을 때 PN이라고 하는 녀석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이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이거를 무한히 반복해주면은 저기 A 머시기 AN이 자 시그마 N은 1부터 리미트네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건데, 그때 이 an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수열의 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걸 sn이라고 고쳐 적을게요. 그러면 이것은 부분합의 극한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급수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지? 자, 그리고 이제 요 SN을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지금 요 녀석에서 첫째 항이랑 공비 정도 찾아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첫째 항은 지금 위에 있는 거를 보고 한번 찾아볼게요. 첫째 항은 2분의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공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라고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요 녀석은 1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2분의 루트 3만 계산해 주시면 얘가 X좌표가 나와요. 요거 뭐 계산하는 과정은 생략하도록 할 거고, 이 녀석은 5분의 2 루트 3. 자, 이게 이제 한없이 반복했을 때 P의 X좌표야. 자, Y좌표 가볼게. 자, Y좌표는 조금 더 쉬워요. 왜냐면 Y좌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X좌표야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하니까 더했다가 뺐다가 더했다가 뺐다가 막 이렇게 하지만, Y좌표는 그냥 올라가기만 할 뿐이잖아. 그지? 여기서 2분의 1만큼 올라갔다가 여기서 8분의 1만큼 올라갔다가 여기서 32분의 1만큼 올라가는 거일 뿐이잖아. 그래서 Y좌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Y좌표는 2분의 1일 거고, 두 번째 Y좌표는 2분의 1에서 8분의 1만큼 더 올라갔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Y좌표는 2분의 1에서 8분의 1만큼 더 올라간 거에서 32분의 1만큼 더 올라갔을 때, 이걸 이제 세 번째 Y좌표라고 얘기를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Y좌표들이 수열의 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극한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의 등비 급수의 모양을 가지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첫째 항과 공비의 그 모습만 중요하니까 첫째 항은 2분의 1이고 공비는 4분의 1이다 라고 생각을 해준다면은 이 녀석이 1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2분의 1이다. 이 녀석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 계산해주시면 3분의 2. 그래서 얘가 무한히 반복됐을 때 그때의 P점 좌표는 5분의 2 루트 3, 3분의 2가 된다라고 찾아주면 돼. 점좌표 찾는 문제가 등비급수의 활용에 제일 처음에 나와서 마치 제일 쉬운 것처럼 학생들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등비급수를 두 번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접근해주는 게 중요하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어려운 편에 속하는 거야 실제로. 자, 넘어갈게요. 등비급수의 활용 선분의 길이의 합입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이제 등비급수의 활용 같은 경우에는 닮은 비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푼다 그랬잖아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길이기 때문에 그냥 닮은 비 그 자체가 공비가 되는, 왜냐면 이거는 이제 길이의 단위가 센티미터잖아요. 그래서 m 대 n이다라고 하는 그 닮은 비 자체가 공비가 되는 쉬운 문제예요. 얘 같은 경우에. 자, 지금 보시면 5에서부터 P1까지의 거리가 루트 2다. 지금 요거 개념이 이해가 됩니까? 여기 5에서부터 P1까지의 거리가 루트 2인데, 자, 여기 루트 2에서 X축과 45도 방향으로 가서 Y는 X직선과 만나는 첫 번째 점을 P2라고 하겠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이 P2를 Y는 X직선과 다시 45도 각도로 가서 Y축과 만나는 점을 P3라고 하겠다 이거야. 그 다음에 또 다시 45도 각도로 가서 Y축과 Y는 마이너스 X가 만나는 점은 P4, P5 이런 식으로 45도 각도로 계속 이동시키겠다 이거야.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모든 선분의 길이의 합을 구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문제야.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P1에서 P2의 길이가 첫 번째 항이에요. 얘가 첫 번째 항. 중요한 건 첫 번째 항과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공비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자, 그러면은 여기 5에서 P1까지의 거리가 이거 45도 삼각형 1대1대 루트 2 삼각형이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그러면 1이다가 돼. 여기까지 됐죠? 조금 첫째 항은 1이다가 나왔네?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면 여기도 1인데 2등변 삼각형이니까. 자, 그때 이 두 번째 삼각형을 보면 중요한 건 이 두 번째 삼각형이야. 두 번째 삼각형을 보면 1대1 때 또 루트 2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루트 2분의 1이다라고 하는 길이를 가져. 자, 그러면 첫 번째 삼각형, 여기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첫 번째 삼각형과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이 두 번째 삼각형의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냐 이거야.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곧 닮은 비고, 닮은 비는 1대 루트 2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공비를, 자, 1이라는 숫자가 루트 2분의 1이 됐으니까 공비는 루트 2분의 1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끝난 거야. 첫째 항 나오고 공비 나왔잖아. 그럼 요거를 다 더해라고 얘기를 한 것은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째 항 해서 요것만 계산해주면 돼. 쉽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넓이. 시험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넓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실제로. 자, 그래서 넓이의 합을 한번 보도록 하시면은, 잠깐만. 이어서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C가 90도고, BC의 길이가 1이고, AC의 길이가 1인.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인. 직각삼각형에 내접하는, 안쪽에서 만난다는 뜻이지. 정사각형이래요. 정사각형, P1 어쩌고저쩌고를 그리고, 그 넓이를 S1이더라 하자. 자, 이 넓이를 S1. 자, 그 다음에 또 이 왼쪽에 직각삼각형이 또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왼쪽에 그려진 직각삼각형에서 또 정사각형을 그려서 이 녀석을 S2라고 하자 이거야. 그 왼쪽의 정사각형을 S3라고 했을 때,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넓이들을 다 n번째, 정사각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했을 때, 이 만들어지는 모든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거야.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첫째 항은, 그 S2는 안 구해도 돼요. 근데 첫째 항은 죽었다 깨나도 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첫째 항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 여기 안에 지금 정사각형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으면 뭐 여기가 2분의 1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 여기가 2분의 1의 길이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건 알 거야. 그지? 그래서 첫째 넓이는 4분의 1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넓이를 구할 건데, 두 번째 넓이는 닮은 비로 구하면 돼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1이면 얘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2분의 1이지. 맞나요? 그럼 봐봐라. 커다란 파란색 삼각형과 여기 파란색 삼각형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S1이잖아. 자, 요 개념이 되게 중요해. 학생들이 많이 생각 못하는 게 이거이기도 한데,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게 두 정사각형 사이의 닮은 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두 정사각형 사이의 닮은 비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굳이 왜 두 정사각형 사이의 닮은 비를 구하려고 그래요? 어렵게. 어차피 이 커다란 직각삼각형 안에 이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두 정사각형 사이의 넓이의 닮은 비는요, 이 커다란 정삼각형과 직각삼각형과 이 두 번째 직각삼각형의 닮은 비랑 같아요. 직각삼각형의 닮은 비를 찾자 이거야. 정사각형의 닮은 비를 찾지 말고. 어차피 파란색 안에서 정사각형 만들어지고 빨간색 안에서 정사각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각형의 길이를 넓이나 뭐 한 편의 길이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대 2분의 1이야. 왜냐면 빨간색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2분의 1이니까. 근데 이건 뭐야? 이건 닮은 비야. 그지?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무슨 문제야? 넓이 문제야, 넓이. 그지? 그래서 넓이의 비를 구해보면 이거 제곱 이거 제곱해주면 1대 4분의 1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어. 그러면 공비는 4분의 1이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넓이의 비가 4분의 1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1-4분의 1분의 4분의 1만 해주면 돼요. 자, 내가 지금 두 번째 정사각형 건드렸나요? 두 번째 정사각형 안 건드렸죠? 두 번째 정사각형은 안 건드렸지만 어차피 두 번째 정사각형이 두 번째 직각삼각형의 안쪽에서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직각삼각형의 닮은 비로 정사각형의 넓이의 비를 찾자 이거야. 알겠지? 자, 요런 개념이 되게 많이 이용이 돼요. 자, 넘어가시면 이제 순환소수입니다. 자, 순환소수는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에서 완전 쉬운 문제예요. 이제 이런 거가 혹여나 서술형에 나올 수 있는데 서술형에 나온다라고 얘기했을 때 서술형이 1번으로 등장할 거야. 모두가 다 맞추는 문제. 그래서 등비급수를 이용하여 다음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시오. 자, 얘가 서술형으로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0.a, b, c, d 해가지고 여기 땡땡 찍혀있으면 자, 공식 배웠어요. 이렇게 뒤로 갔을 때 순한마디에는 9, 9, 9 순한마디가 아닌 거엔 0을 적어서 이 녀석이 9990분의 하고 전체 숫자 A, B, C, D 마이너스 순한마디가 아닌 숫자 A라고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공식으로 배웠다고. 그치? 근데 이거 이제 만약에 객관식으로 나왔어. 왜 다음 순환소수로 분수를 나타낸 것 중에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모두가 다 이 공식 써가지고 그냥 풀면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들이 니네가 순환소수를 등비급수 문제를 푸는지를 직접 보려면 서술형으로 낼 수밖에 없고 서술형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아니다 이거야.
그냥 1번 문제에서 점수 주는 문제로나 나올 거라 이런 얘기지. 자,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봐줘야 되냐면 0.12땡땡은 0.12가 자, 12, 12, 12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면 0.12 더하기 0.0012 더하기 0.000012 자, 이런 식으로 바라보자 이거야.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녀석이 첫째 항이 이제 100분의 12, 그 다음에 얘는 만분의 12, 그 다음에 얘는 100만분의 12. 자, 이런 식으로 더해지게 돼요. 끝도 없이 계속 더해지겠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 녀석의 첫째 항이 100분의 12고 공비가 100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고요. 뭐만 계산해주면 되냐면 1-100분의 1분의 100분의 12 요것만 계산해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약분해주시면 33분의 4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자, 여기 이제 순한마디가 전체 숫자가 아니라 일부분에만 있을 때도 똑같은 풀이를 해주면 되는데 1.2444444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 그치? 얘를 이렇게 한번 쪼개보자 이거야. 자, 1.2 더하기 0.04 더하기 0.004 더하기 0.0004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지고 있는 소수예요. 자, 그랬을 때 얘는 우리가 그 등비급수에 포함시키지 말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등비급수로 포함시키자 이거지. 알겠지? 그래서 첫째 항은 100분의 4인 거고 공비는 10분의 1인 등비급수죠. 그러면은 1.2 더하기 1 마이너스 10분의 1분의 100분의 4만 계산해 주시면 돼. 어렵지 않죠? 네.